자, 한동훈의 정치질 끝났습니다. 끝내야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TV입니다. 한동훈, 이것이 최악의 정치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한동훈의 행보를 보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치 초보가 아니라 정치 포기 직전의 몸부림이다 라고 말이죠. 자, 문화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마치 국민의힘이요, 당연히 자신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라는 듯한 어조로 인터뷰하면서 여론몰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요, 뭐 차기 대권 주자처럼 포장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과대 포장하는 모습이 노골적인데요. 이 와중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힘이 문제다. 계엄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 눈높이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보수 갈라치기 해서 자신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선언이죠. 자, 그런데 이 방식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준석이 했던 방식과 거의 뭐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과 보수를 분리해놓고 내가 당 위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보수 지지층은 낡았다, 뭐 틀딱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결국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반복하는 이 방식, 한동훈이 촉 받아먹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은 지금 한 줌의 세력으로 다시 정치 꿈나무 코스프레를 하고 정치 리셋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한동훈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건 너다라는 거죠. 자, 특히요, 조국을 향해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특혜 사면 밥값이나 해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조롱을 퍼부었던 한동훈이가 이제는 되려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조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동정표를 노린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한데요.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정치 생명 끝났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딱 정리를 잘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부인 겁니다. 한동훈에 대한 평가. 자, 더 나아가서요, 이준석이 언급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보면요, 사실상 이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 조작한 건 맞다라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은요, 선수를 알아본다라고 하죠. 이준석 여론 조작 논란된 바 있습니다. 이준석 이코르 명태균, 한동훈 이코르 당원 게시판 논란. 저는 이렇게 제가 페북에 정리를 했는데요. 이준석은 정치판의 부패 쓰레기통 아니겠습니까?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요, 내부에서는 이미 한동훈의 리더십은 끝났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요,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사태를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고 뭐 대충 뭐 이 정도 하면 됐어, 설마 뭐 이런 내용으로 당의 기본 규율을 세우지 못했고 원칙 없는 방치를 거듭하면서 반복된 결과가 이 한동훈 같은 혼란이다라는 겁니다. 한동훈과 그리고 한동훈의 찌끄레기들이 당을 지금 뒤집고 있는 게 시작점이 이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올라가서 보면 세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이 최근 한 발언 그리고 행보, 이게 정치적인 뭐 최악의 짓거리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준석 사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이 좀 있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한동훈 그리고 김재섭, 뭐 배현진 같은 것들이 거듭거듭 국민의힘 안에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까지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1주년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을요, 이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만들자라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거리에서요, 기념할 거 더럽게 많죠.
이제는요 하다가 동학 농민운동 후대들까지 매달 돈을 챙겨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겠죠. 여러분들이요 함께 우파의 목소리를 키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클릭 한번, 그리고 댓글 한 줄이요 이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윤TV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 병기들까지 살리는 큰 힘이 된다라는 거죠.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 장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자, 한동훈의 최근 행보를 보면 단순한 메시지 실수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보수를 갈라치기 하고요. 내부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치적 기술. 자, 그런데 이 기술이 너무 낡았죠. 너무 들켜 있고요. 또 너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학습했기 때문이죠. 이준석 효과. 자, 이미 한동훈은요 한번 정계에서 밀려났습니다. 거의 뭐 숨만 붙어 있을 정도. 그런데 우리가 좀 시간을 벌어줬죠.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동혁 당대표가 들어서고 지금 100일 다 돼갑니다. 들어서자마자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띄우고 바로 처리하고 장동혁 당대표가 힘을 받쳐서 지금 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100일의 시간을 뒀다라는 거죠.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한동훈이요 이 정치적 신뢰를 상당히 소진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이제 그냥 변호사 개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거죠. 자, 문화일보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전체 판세를 좌우하는 중심의 인물인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거. 자, 뭐라고 했냐.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직후에 우리 당 의원들과 본 회의장을 나와서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사과였다. 당시에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다. 지랄을 하고 있죠.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게 아니라 계엄을 불러일으킨 분노 유발자였습니다. 자, 계엄은 보수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라이 발언하죠. 계엄은요 보수의 잘못이 아니라 민주당의 미친 탄핵 발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행정부 마비를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세력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78년 헌정사 21번의 탄핵을요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부 3년차에 29번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마비를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다라는 거죠. 그 전에 대한민국의 계엄은요 군부가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은요 최고 통수권자가 계엄을 일으켰다라는 것보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왜? 라는 질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비상계엄 이코르 불법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이밍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일어났고요. 국회 앞에서 이준석이가 내란 수계다라는 말을 처음 던졌고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던졌습니다. 그것을 촉 받아가지고 민주당이요 프레임 잡아가지고 불법 비상계엄 내란 수계 이렇게 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 보수의 잘못인 거죠. 보수가 이 똥찌끄레기들 쳐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한동훈은요 뭐라고 또 짓거렸냐. 보수가 위기인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이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비상계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우, 이거 막 뚜껑 확 열고 싶죠.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사회와 민주주의가 더 나아졌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한번 웃고 가겠습니다. 풋. 정치인이라는 말 너무 웃긴데요. 정치가 뭔지 아는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20 몇 년간 검사질 하다가 평검사에서 수직 상승했죠.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 바바리 휘날리고 나와가지고 비대위원장 하다가 당대표 된 거. 정치질 한 거 없습니다. 뭐 하나 정책 발의한 적도 없죠. 자, 이 말에는요 중심이 본인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준석식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늙은 이준석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 완벽히 다릅니다. 보수 지지층 대부분은요 지금 한동훈을요 보수의 대표가 아니라 보수를 공격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시도하려는 분파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사과를요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다라고 규정하는 이 시도는 노골적인 갈라치기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면 그거는 특정 상황에 대한 해석과 정치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수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은요 이 문제를
국민의힘 전체가 잘못했다라고 확장을 시키고 자신만 깨끗한 것처럼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요 2022년 2023년 이준석이가 사용하던 방식과 똑같죠.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밝히자 그것은 명예훼손이다 라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성상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윤핵관이 당대표에서 본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치질이다 라고 하면서 억울함 코스프레 했었죠. 자신의 문제를요 당의 문제로 치환시켰습니다. 그걸 똑같이 받아가지고 한동훈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낡은 보수의 공격으로 포장을 했고요. 결국 자신을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패턴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요 이준석이 하는 짓거리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장착된 DNA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조차도 한동훈의 정치는 이제 끝났다라고 조롱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자, 조국 보십시오. 속이 시원한데요. 30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한동훈의 정치 인생이 거의 끝난 것 같다. 국민의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강경보수 법학자다. 한동훈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교수가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나섰으니 곧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한동훈은 사실이라면 본인이 인정하고 이유를 밝히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 단호하게 말하면 되는데 말을 빙빙 돌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 하던 말 조국이 해줍니다. 제가 살다 조국을 응원할 줄이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권당 대표가 가족이 나서서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비난글을 썼다면 이는 특이함을 넘어서 경망한 가족이다. 이러한 상황과 국민의힘 당원 구성을 볼 때 앞으로 한동훈은 어떤 선거에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당권을 잡을 가능성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쐐기 박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동훈은 과감하게 신당을 만든 이준석처럼 탈당해가지고 신당을 만들 배짱도 용기도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한동훈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고립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조국도 말했듯 정치 인생의 결정타가 된 게 바로 당원 게시판 조작입니다. 자, 당원 게시판 이거 왜 수사하는 거냐 조사하는 거냐 뭐 국가원수 모독죄인가요? 라면서 묻고 있는 한딸 개딸들이 있는데요. 당원 게시판의 본질은 뭐냐면요. 본인의 아이디 그리고 가족 아이디로 추정되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당원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본인들에게 반대되는 정치 세력 한 명 한 명을요.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저급한 천박한 단어들을 쓰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요. 이것을 언론사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당원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론이 마치 전체 당원들 당 게시판 여론인 것처럼 이 언론사로 전달시켜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론, 당원 게시판 조작, 한동훈 이렇게 3자가 서로 힘을 맞춰가지고 악의적인 비난을 많이 했고 이것을 대통령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론 조작이다라는 거죠. 당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당대표에게 표를 준 게 뭐냐? 공작을 하면서 대통령 끌어내리라 라고 등 뒤에서 칼을 꽂고 배신하라 라고 찍어준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국정 운영을 잘 하라고 뽑아준 건데 이 당대표다라는 자리에서 신의를 배신하고 악의적인 공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원 게시판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이 한동훈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다라는 거죠. 여론 조작. 자, 이준석도요 뭐라고 했냐면 이 친한계가 이 민감하게 이 당원 게시판 이 논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을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게 사실상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을요 드루킹과 같은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한동훈을 돕고 있는 거죠. 드루킹은요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았고 깜빵을 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요 이 형사사건이 아니라 약간 가벼운 사건으로 물타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물타기에 쓴 게 뭐냐? 해경군 김씨 같은 사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모욕하고 세월호 유족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문재인과 김정숙을 뒤에서 욕하던 사람의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김혜경이가 뭐 귀걸이 아빠 이러면서 문재인 아들 문준영의 이 특혜 채용에 대해서도 고발을 했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쉽게 얘기해서 좀 가볍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니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여론 조작, 드루킹에 더 가까운 건데 그 가깝게 여론이 조성될까봐 지금 한동훈을 돕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이것도 하는 짓이 천박하네요. 자, 이걸 덮고 가면요, 보수는 끝난다라는 반응은요,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난 이준석 사태, 우리 국민의 힘이요, 원칙을 세우지 못한 대가를 충분히 치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당 내부가요, 한동훈을 더는 지도자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도부 역시 이 사안을 방치하면 당이 무너진다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되게 심플합니다. 국민의 힘이요, 지금까지 원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정치적 괴물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준석 사태 때 단호하게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뭐 그때 뭐였습니까? 뭐 젊은 정치다, 세대 교체다, 뭐 혁신이다 이런 단어에 취해가지고 원칙을 허물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한동훈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꼴값 떤다고 김재섭이가 튀어나오고요. 천박한 것들이 입을 털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살아나려면요, 진짜 심플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부 규율 명확히 세우고요. 당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서 보수를 갈라치는 그런 인간들 단호하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는요, 지금 당대표로서의 계획이 아니라 장동혁 당대표 정치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보수는 어쩌면요, 지금이 그냥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수의 틀을 잡아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게 지금 장동혁 당대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장동혁 흔들지 마라 라고 국민들, 당원들 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는 타이밍이죠. 국민들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 뒤에 따르는 답을요, 장동혁 당대표가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인간들, 미련들 필요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자, 한동훈의 정치질 끝났습니다. 끝내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은요,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마라 라는 거죠. 당원 게시판 조사하고 기면 니는 떠나고, 뭐 아니면 그때 가서 자네 말처럼 어디 출마할지에 대해서 상황을 보라라는 거죠. 광주시장 추천합니다. 김영희 TV였습니다.